좋아요, 구독.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골드스타트에셋의 박철민 이사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경쟁 업체인 FTX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 전반을 지금 출렁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 10% 하락, 이더리움은 10% 넘게 하락하면서 극도의 혼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봐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FTX의 그런 FTT 토큰 발행권에 대해서 현재 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뭐 바이낸스와의 그런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FTX는 올해 거래 규모로만 따지면은 뭐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FTX 유동성 위기는 계열사인 알라메다에서 시작됐는데, 지난 2일 그 가상자산 전문 매체가 알라메다의 대차대 대표를 입수한 결과 자산 대부분이 이제 FTX가 발행한 FTT 토큰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그래서 FTX와 그런 어떤 재정 부실 확산 우려가 커졌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현재 가상화폐 거래 1위인 바이낸스사의 CEO까지 보유 중인 FTT 토큰을 모두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FTX 거래소는 이용 고객들 중심으로 FTT 토큰에 대한 코인런, 그러니까 뱅크런처럼 이제 코인런이죠. 코인런 사태가 촉발됐고, 비트코인 등 글로벌 시총 상위권 코인들이 연쇄 폭락으로 이어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8일 하루에만 10%가 급락하고, 이더리움도 15% 이상 빠지면서 현재 굉장히 큰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TT 토큰은 말할 것도 없고요. 80%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서로 화해를 한 건지, 한쪽이 사정을 좀 봐달라고 빈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어떤 FTX에 완전히 인수하고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 의향서를 서명했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아무래도 그 발표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가상화폐들이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일단 협력 의향서라는 게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독점 규제 등의 문제로 양사에서 인수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면서 지금도 또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FTX 유동성 위기는 비단 자체 발행한 FTT 토큰만의 하락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잃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수매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FTX의 유동성 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좀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끼워 부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규모 인출 상태인 좀 뱅크런이 또 발생이 되었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좀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폭락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나 이 FTX가 발행한 코인이죠. 이 FTT 토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80%의 낙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자들이 좀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이미 좀 만연한 가운데, 결국 붕괴 상황에 취약한 이 가상화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참 이번에 발생된 FTT 토큰의 경우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그 FTX, 지금 문제된 FTX가 발행 주체고, 또 FTX의 재정 상태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대부분이 FTT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니까 다시 뱅크런, 코인런이죠. 그게 계속 이제 발생하면서 악순환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만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루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루나 하나만 급락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등 전반적인 가상화폐 코인 하락이 다 커진 상황이고, 또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고요. 이게 또 코인 시장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과거에 미국발 그런 서브프라임 사태도 보면은 집값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하락이 그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시장까지 다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큰 어떤 경제 전반의 위기가 오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특정 자산 때문만은 아니고 또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그런 긴축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위험자산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처럼 코인이라는 게 이제 가상자산이 말 그대로 주식처럼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공장, 건물, 기술 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수요와 특히 신뢰로 형성되어 있는 그 특성상 이런 리스크에 더욱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전략이라 말씀드리려면 일단 좀 쉬워야겠죠. 예, 지금은 일단 그런 가상자산 시장이 좀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만큼 좀 투매가 멈출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살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과하게 좀 하락을 하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풀리면 주식, 부동산 등 전체적인 자산이 좀 상승기로 돌아올 때가 되면은 가상화폐 시장 또한 똑같이 상승 흐름을 좀 타게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아무래도 좀 유동성 공급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뭐 나는 저가에서 그래도 한번 담아보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리스크나 신뢰성이 이런 코인 시장보다는 차라리 신뢰성이 좀 잡혀 있는 뭐 주식 시장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가상화폐가 더 유망하다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량 코인 위주로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이 뭐 우량 코인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어떤 종목들이 있겠죠. 나름 좀 신뢰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뭐 급격하게 무너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굉장히 리스크 있는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진 종목군보다는 좀 이런 우량주 위주의 신뢰성이 살아있는 우량주 위주의 코인을 담는 것이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코인 시장 자체가 좀 붕괴가 되고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좀 살피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인보다는 주식, 만약에 코인을 담는다면 우량 코인을 담는 것이 낫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중간 선거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를 할 경우에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관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루나나 셀시우스 사태 재현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선거 결과가 이 가상화폐 시장의 판도 영향에 좀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이 선거 기간이죠. 우리나라 치면은 총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대충 언론 보도 보면 뭐 공화당이 좀 뭐 하원 뭐 다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집권 여당이 지금 민주당인데 트럼프의 당이기도 한 공화당이 잡을 경우 좀 더 경제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고 특히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풀고 주식시장이나 기업 활동에 좀 어드밴티지를 줄 거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 이렇게 통화량이 좀 다시 풀리면은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에 좀 자금이 좀 들어올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물가죠. 다수당이 누가 되던 간에 현재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 기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좀 그런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재무부와 연준 간의 어떤 기싸움도 커질 것이고 당일 미국에서 10일에 발표하는 뭐 CPI도 좀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만 투자 심리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공화당 집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공격적 재정 정책을 필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장 가상화폐 시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좀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좀 공화당이 다수를 좀 차지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잡을 경우에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이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FTX의 유동성 위기로 국내 가상화폐주 역시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덴트와 위지트 등이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관련주의 최근 흐름들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뭐 대표적인 주식 종목들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뭐 하나투자증권 등이 있죠. 뭐 전반적으로 오늘 별다른 뭐 하락 없이 움직임 중이네요. 비덴트 경우에는 1%대 하락, 나머지는 그냥 뭐 무난한 흐름. 우리기술투자도 좀 하락이 있지만 뭐 큰 폭의 낙폭보다는 좀 그냥 무난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뭐 유동성 위기로 인한 어떤 하락 움직임보다는 미국 공화당 승리 가능성과 그런 과다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인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뭐 오늘은 그렇습니다만 코인 관련주들 특히 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등 고점 대비 현재 6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인데 역시 위험자산에 대한 매도세 및 대출 규제, 고금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 경기 침체가 좀 더 풀리면은 뭐 어느 정도 반등할 여진이 있지만 뭐 금일 FTX 사태라든지 과거 루나 사태 등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더욱더 좀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변동성의 차이일 뿐 뭐 가상화폐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과도 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통화 정책이나 주식 시장 흐름을 좀 더 살펴보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거나 오늘은 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60% 이상을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좀 관심 있는 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식 투자, 주식 일반 종목들과 좀 동조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같은 위험 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이 종목만 오른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한 리스크들, 신뢰성이 좀 많이 잃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는 뭐 가상화폐는 오르는데 그런 어떤 코인 관련 주식들은 떨어지고 이게 뭐 반대로 움직일 거라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좀 유동성이 들어올 때까지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살펴보되, 다만 뭐 예를 들면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꼭 그런 어떤 코인 관련주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증권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테마가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다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활성화 이런 어떤 테마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좀 더 인내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코인 관련주들 주가 흐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코인과 같은 흐름으로 대표적인 국내의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주가가 흘러가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 골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믹스가 불확실한 유통량 이슈로 인해서 좀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또 특근법을 위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자 위메이드 주가 약세 흐름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주에 위믹스의 유의 종목 지정을 좀 연장할지 해제를 할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위믹스의 향방에 따라 위메이드의 주가 어떤 향방을 보여주게 될까요? 일단 위믹스 관련해서 뭐 업계 지금 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이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재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에 대해서 뭐 상장 폐지를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뭐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K코인의 대표 주자인 위믹스가 존폐 기로에 선 초유의 사태인 만큼 아무래도 좀 거래소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심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게 아직까지 상장 폐지가 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일단 뭐 결과를 일단 예측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위메이드는 기본적으로 사실 코인을 다루는 회사라기보다는 게임 회사죠. 뭐 과거 게임주 관련해서 P2E 즉 게임각 그런 어떤
가상화폐를 연계해가지고 뭐 돈을 버는 그런 구도가 좀 한번 화두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테마로 형성되면서 좀 상승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결국 제자리 걸음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는 코인 거래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면은 뭐 분명히 타격이 있겠죠. 뭐 발행 주체에 대해서 당연히 그 코인 상태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타격은 있고, 특히 이제 P2E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인 종목이 위메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게임주라는 게 뭐 게임이 재미있고 흥행을 해야지 이제 실적도 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P2E 접목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차후 위메이드 관련 뭐 신작 게임의 흥행도라던가 또는 이제 게임 유저들의 뭐 참여율 등을 좀 중요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 시점에서 뭐 위믹스의 상패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껴있는 종목인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얼마나 그 게임에 대한 흥행도가 있을지, 그리고 외부의 그런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또 얼마나 이제 투자를 받을지 이런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한 투자보다는 어찌됐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위믹스 결과 등을 보고 좀 판단하는 게 중장기적인 부분은 좀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되냐, 계속 연장이 되냐 이런 어떤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